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의대 증원이 늘어나기 전에 2024년도 이전에도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처럼 강원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심이 매우 큰 지역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에 합격을 요구하지만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의 의과대학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지역인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1순위는 당연히 서울, 경기 의과대학일 거고, 이 학생들이 2순위가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가 2순위고요. 또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겠죠. 부산, 울산이라든가 대구, 경북, 또 전라남도나 북도, 충청도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당연히 서울, 경기의 주요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것이 목적이고 합격이 목적이겠지만, 이 학생들이 반드시 강원 지역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를 거쳐가는 경우들이 많죠. 더군다나 올해는 의대 정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특히 경기권에 있는 아주대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어디가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2026년도 수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을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선발 인원은 2,096명이에요. 전년도에 3,082명, 다시 말하면 전년도 대비 986명이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강원 지역은 전년도에는 294명이었고 올해는 20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88명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전체 지역 중에서 의대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바로 충남, 충북, 세전, 대종 지역으로, 이 지역은 올해 297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 대비 무려 280명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감소가 되어졌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한 36% 정도 감소가 되어졌고, 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의대 감소의 폭이 가장 적은 지역은 바로 전라남도 북도로 약 18% 정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전형,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지역인재 모든 전형에서 의대 증원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은 서울, 경기. 한데만 서울, 경기 지점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도 전년도에 762명에서 올해 58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지점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가 바로 그 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 강원대, 카톨릭대학교인데, 이 지역은 전년도에는 294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20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88명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전년도에 83명에서 76명으로 7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죠. 감소폭이 적은 이유는 2024에서 2025로 가면서 의대 지원이 늘어난 게 7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원도 7명밖에 안 줄었죠. 그만큼 연세대학교 미래가 의대 증원, 의대 원상복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만 7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는 68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5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12명이 줄어들었고요. 강원대학교와 카톨릭 감동대학교의 감소폭이 크죠. 강원대학교는 전년도에 66명, 그 다음에 올해는 34명,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년도에는 77명, 올해는 40명, 수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감소폭이 커요. 그만큼 강원 지역은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학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연세대학교 미래는 전년도에는 교과에서 1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가장 큰 특징 어떻게 됩니까?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진다는 점, 가장 커다란 차이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11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 무려 20명에서 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타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이겠지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축소가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5명으로 모집 인원은 동일하지만 한림대학교는 43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35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5명을 뽑는다? 정말 많이 뽑는 거거든요. 이만큼 뽑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실제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특징적인 건 가톨릭 관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폐지가 되어졌다가 올해부터 신설이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은 많지 않아요. 5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도 많이 줄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강원인재 전형은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19명에서 16명으로 줄었는데,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올해 신설이 되면서 4명이 신설되도록 합니다. 사실 그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죠. 지역인재 해당이 되어지는 전라남도나 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울산 지역, 대구, 경북, 충청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사실은 강원 지역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학계열에 합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의대는 보시는 것처럼 4개 대학이 있지만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비율도, 그 다음에 치대라고 해봤자 강릉, 원주대, 치대 하나밖에 없고 약대나 한의대가 사실 몇 개 대학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만으로 6개의 원서 지원을 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주 지역만큼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이점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두 번째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의대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하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불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계열의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학과,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보다 의학계열이 내신이 일부 낮은 거예요. 수능 최저에 따른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대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능 최저가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6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9월 시험 모의고사를 봤더니 3, 4를 맞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3, 4를 맞았으니까 충분히 수능에서는 3, 4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나 3, 4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3, 3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의대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만으로 예상되어지는 수능의 도달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게 되면 결국 원서 지원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원서 지원, 특히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컨설팅이 중요하고 대학 결정이 바로 중요한 이유는 결국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6월이나 9월에 모의고사만큼 성적 나오거나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시 못 나오면 재수해서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중요하지만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아예 수능 최저 없이 서류평가 또는 면접만으로 간다는 얘기고,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미반영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성균관대학교 탐구형,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서리형이나 중앙대학교 융합형과 중앙대학교 탐구형, 경희대학교 네오니레상스 이와에 대한 미래인재인데 올해 면접형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인하미래인재,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 없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충남형이나 충청형이 수능 체제가 없고요.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올해 신설됐죠. 이 전형들이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수능 체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는 대부분 수능 체제의 건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3, 4 구간에 수능 체제가 많이 몰려 있어요. 3, 4.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이 높아지는 거고요. 수능 체제가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신이 낮아지게 되어지지만 사실상 상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의 상위 구간은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상위 대학일수록.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이 상위 대학이 아닌 대학이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아주대학교만 되더라도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수능 체제가 높으니까 수능 체제의 미충족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대학은 수능 체제도 높지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고, 대표적으로 전북대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죠. 대학이 낮고 수능 체제가 높으면 수능 체제 미충족이 높아지지만, 대학이 높아지면 수능 체제가 높다 하더라도 충족 비율이 높아요. 그걸 알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대부분 3, 4 구간의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몇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높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거기다가 세 번째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꼭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영상에서도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의학계열, 의대 합격의 연간 컨설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역인재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보다는 수능 체제가 좀 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이 몰려있는 지점이 대부분 3, 4 구간에 많이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체제 도달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3, 3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3, 3. 하지만 경우에 따른 3, 4, 3, 5, 3, 6 구간으로 수능 체제에 따라서 결국은 3, 3, 3, 4, 3, 5, 3, 6.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체제 미충족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원서를 써야지, 잘못해가지고 원서를 3, 4 구간에다가 6개의 원서 중에서 3개나 4개를 못 박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 3, 4를 미충족하면 그냥 3개가 날아가거든요.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 원서 지원에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수능 체제의 도달 가능성에 따라서 결국 단계별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3, 4 구간에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대학의 원서를 쓴다면 3, 5 구간에 대학 설정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 6 구간에 설정을 해야 되고, 3, 6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구간이거나 또는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서 원서 지원을 통해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지점에, 수능 체제의 동일 지점에 여러 개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 학력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2025년도에 10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9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의대 지원이 늘어난 7명만큼 빠지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어요,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들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16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교과 우수 추천형,
교과 우수 일반형으로 8명씩을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인재도 사실은 2명밖에 줄지 않았죠. 그 다음에 논술 전용고 전년도에 비해서 5명 정도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없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 인원이 93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꽤나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강원 지역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은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가장 뜨거운 대학이 바로 2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의 교과 우수 추천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그냥 교과 전형이었었죠. 올해 신설되어진 전형인데 특징은 첫 번째는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서를 다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의대고 전년도 입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 가능한 학생들,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만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연스럽게 추천 인원의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면접 일자는 11월 29일이고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80에 의학 인적성 20%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이에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미래를 볼 때 내신 성적만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미래의 교과 반영 범위가 넓어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이나 과탐 4개 영역이나 5개 영역을 반영할 때 내신 성적이 뭐 1.1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 플러스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80%를 주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2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한국사, 역사, 도덕을 포함해서 과학까지 전교과까지를 다 반영해요. 그렇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교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이해할 때 연세대학교 미래의 내신 성적은 1.3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전교과를 반영하는 1.3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에는 그냥 교과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과탐2 중에 4개의 과목 등급합이 5였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4개의 과목이 아니라 6개의 과목에 합의됐죠. 결국은 뭐냐면 추천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낮아져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고 추천형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학생부 교과 일반형보다 입결이 높다. 내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 일반형은 추천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그럼 여기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냐 하면 내신은 좀 낮지만 수능 최저에 도달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수능 최저가 도달이 되어진다면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부 교과 일반형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못 붙어. 다른 대학이라고 해봤자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빠지면 어디로 빠집니까? 서울, 경기로 빠지게 되는데 서울, 경기로 갔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붙으려고 하면 무조건 내신 성적이 1.1 이내의 내신 성적만으로 보면 이기 때문에 교과 우수 전형의 내신 성적이 결국은 서울, 경기권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된다? 충원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최초 합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교과 우수 추천형은 내신이 높아져요.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내신이 높고 교과 추천형이 일반보다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이 지점은 입결은 높지만 서울 경기 쪽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에 최초 합을 할 수 있는가? 추합을 기대해야 되는가? 최초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어디서 상관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추합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추천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형이라고 해봤자 그게 사실상 전교에서 1등 딱 전교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추천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1단계 배수가 5배수에서 6배수로 커졌다라는 점 특징이고, 두 번째는 면접이 논리적, 사고력, 의학적, 인성 면접이 포함이 된다는 게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모집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15명이죠.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둘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둘 중에 어디를 써야 될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한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강원인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재도 면접 일자는 11월 29일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강원인재도 29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우수자도 29일, 그 다음에 교과 우수도 29일, 그 다음에 추천형도 29일이기 때문에 면접 일자는 다 동일한 날짜에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 원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강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졌어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6인데 올해는 수학을 포함하긴 하지만 3개 영역 등급합이 5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의 강원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년도에는 뭘 봤어? 수학과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지만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수학원, 수학2, 미적기와 확률과 통계해서 수리논술 중심으로 논술 시험을 본다는 점을 특징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이탈률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률이라고 하는 건 충원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등록이 발생이 된 거니까 미등록이 되어진 이유는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하시면서 빠져나가면서 충원율이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이탈률을 보니까 교과 우수자 전형이 전년도에는 36.8%에서 2025년도에 62.5%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20에서 33, 강원인재는 55에서 25.9%인데 충원율이 증가한 이유는 당연히 상위 구간의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능 최저의 충족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 우수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38.5%죠. 사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4개의 영역,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탐1, 과탐2, 5개 중에서 4개 영역 등급합이 5면 사실 수능 최저가 꽤나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대략적으로 4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보다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57.8%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보는 것처럼 29.2%에서 작년도에는 16%로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충족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최저를 낮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미래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교과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40%가 나오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의 비율이 약 50%, 60% 충족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붙는다가 아니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지긴 하지만 실제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요구하는 교과 정도, 교과, 성적이라든가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만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반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에는 16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19명, 16명이니까 오히려 모집 인원은 줄었고 경쟁률이 22.56의 경쟁률. 그쵸? 경쟁률이 꽤나 높아요. 그쵸? 경쟁률이 교과임에도. 이렇게 경쟁률이 22.56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입결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의 입결이 1.31이나 1.47이라는 입결이 나온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작년도 2025년도를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되지만 아마 틀림없이 2025년도에 70% 성적이 1.47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야 1.5나 1.6까지도 붙을 수 있겠다.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낮은 성적에도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당연히 연세대학교 미래가 수능 최저만 충족할 수 있다면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높은 구간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3이라는 교과가
전교과의 1.3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교과.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냐? 올해는 더 많이 몰리겠죠. 올해는 더. 왜?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의대는 없어요. 더군다나 의대에 원서 쓸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는 원서 지원에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어. 잘하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23.07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경쟁률이 높아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입결 때문에 그래요. 1.34나 1.47, 1.4에서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교과만으로 사실 그 마지막 점수대가 대부분 1.25 정도가 되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구간, 전북대학교라든가 영남대학교처럼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구간, 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처럼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구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수능 체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학생부 내신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수능은 좀 잘 볼 수 있어.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수능은 좀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지점이기도 하고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리겠죠, 당연히. 강원인재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50%가 2.19, 70%가 4.65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정도의 성적은 무슨 뜻이냐면, 연세대학교 미래 학생부 종합 강원인재 전형은 그 강원 지역에 쉽게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 민사고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50% 성적이 2.19다 라고 얘기하면 사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만이 합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미래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연세대학교 미래에 붙는 학생들은 일반고야 자사고야?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겠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관심이 있는 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고의 실제 합격생을 보면 전년도에 17명이 합격이 됐어요. 4.23%. 이 17명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지역인재 강원인재 선발 인원이 2025년도에 25명이거든요. 25명. 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17명이 자사고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강원인재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인원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합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강원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상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쓸 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세대학교 미래는 자사고 학생들을 뽑아준대. 자사고 학생을 뽑아주니까 일반고인 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강원인재 전형을 제외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사실상 일반고의 비율이 80%고 과학고는 전년도에 1명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영재고 9명이지만 영재고 어차피 의대 선발이 없다고 빠지게 되어지면 보면 사실상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8월과 9월에 현재 의학계열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를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